안녕하세요. 절대가업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양극화, 자, 그리고 정반대의 어떤 부작용,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지금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를 또 꺼내고 있고, 자, 또 이게 요즘 제일 바쁘신 장관 중에 한 분이 있죠. 추다르크라고, 추미애 장관님이 계세요. 추미애 장관이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 양반이. 자, 그 양반이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또 훈수를 뒀습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은,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은 폭등한다. 자, 그렇게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당 정부 내에서도. 그 바쁜 법무부 장관이 뭐 그렇게 뭐랄까요. 훈수를 두는 경우도 없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그 추다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 청와대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추다르크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집값을 잡겠다. 그 강남의 파이가 더 커지잖아요. 강남의 파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가. 자,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 교통 인프라들이 좋아지겠죠? 상권이 좋아지겠죠? 강남의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더 올라가는 거다. 왜 정부가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지으면 또 다른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강남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추다르크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직 하면 그렇게 훈수를 뒀겠냐고요. 그 바쁘신 분이, 지금 검찰총장하고 뭐랄까요, 진검승부하기도 바쁘신 분이. 자, 정부는, 여당은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 반대론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그 강남의 그 사이즈를 크게 하면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 들어가는 인구들은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좋은 그 소득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 다 집중화된다. 강남 주변 판교, 분당에 다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그린벨트를 짓는다는 것은 정부는 그 이중적인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 강남은 그 뭐랄까,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강남을 억제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면은, 제가 좀 흥분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강남의 정치인들이 강남의 주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가지고 있고, 주택정책관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님도 가지고 있고, 자,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남의 그 나머지 정치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결국 강남 집값 띄우려고 거기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 저 그런 의구심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당의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강남의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해제를 하더라도 지금 시기는 아니고 충분한 그 연구와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 심사숙고해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급조해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공급한다는 것은 공급의 해결책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내년이 급한데 지금 미니 신도시에서 5년, 7년 후에 공급이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 뭔 의미가 있겠냐. 지금 3기 신도시가 그때 되면 다 공급이 되는데 지금 그런 공급 대책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갑자기 공급론 확대로 전환했는가? 이건 막 간단해요. 자, 한마디로 그 지지층 이탈에 정부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냥 한 10%씩 떨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 정책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뭐랄까요, 안테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안테나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치꾼들이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야, 이런 정책을 내놔서 우리가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그린벨트 풀어줘가지고 30대, 40대를 위해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는 주변 집값을 폭등한다.
강남 집값을 폭등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곡동, 내곡동이 한 1억, 2억씩 호가가 팍팍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세곡동, 내곡동이 올라가면 그 옆에 서초구도 올라갈 거고, 그 서초구가 올라가면 또 강남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걸 왜 모르냐 이거죠. 왜 모르냐. 자, 이런 그린벨트 해저는 서울의 그 강남, 파이만 크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자꾸 신도시, 서울 수도권, 강남, 그런 데다가 신규 주택을 공급하냐. 자, 지방은 죽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신도시 지면. 자, 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자, 지금 정부, 다 그 사람들이 모토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지역 균형 발전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 신도시까지 만들어 놨고. 자, 그런데 세종 신도시는 신경도 안 쓰고, 지역 균형 발전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립 서비스만 하잖아요. 국회에 분원을 만든다, 세미나나 해서, 언제 만들지도 모르고, 실행하는 어떤 하나 보여주지는 않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빠르게 실행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파이만 커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자, 그 말씀이라는 거죠. 왜 굳이 당장 역효과를 부르는 주변 개발을 지금 해야 되나?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지지층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뭔가 그 핀셋 규제와 어떤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 자, 뭘 잘못 보고 있나? 한번 제가 정확히 찝어드리겠습니다. 찝어드릴 테니까. 그 국토부 관련자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를.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 수도권이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세종도 올라가지만 세종은 서울 수도권만큼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특급 선호지역에서는 지금 10억짜리 전세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보지 않고 남들이 채갈까봐. 자, 아현동 레미안 100, 그게 3억이 올랐다고 그래요. 9억에서 12억.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당장 떨어진 큰 불이에요, 불. 자, 이 불을 어떻게 정부가 꺼야 되냐. 이 불을 지금 그린벨트 해제로 풀 수가 있겠냐? 못 푼다는 거예요, 못 푼다. 자, 풀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KB 지표상으로 보면 폭등을 하고 있다고요. 서울 전세값이. 자, 그럼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변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제일 많이 폭등하는 데가 성북구, 그다음에 광명. 특히 광명 같은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가 많겠죠. 결국은 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실수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차 보호 3법을 이번 달에 통과시키겠다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결국은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갱신권을 주고 그러니까 4년을 사는데 5%밖에 못 올려요. 자, 그러면 주인들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주인이 이제 직접 입주를 한다고 그래요. 주인이.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자, 그리고 그 전세를 놓겠습니까? 5%밖에 못 올리는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이제 금리도 싸니까 차라리 월세를 받겠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이 되면 결국은 전세 물량도 감소를 한다. 전세 가격이 전세 물량 자체가 적다. 자,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또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도 없다.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KB 지표를 보면 이번 주에 나온 매매가 상승률 그 지역을 보시면 노원구, 광명, 세종, 성북구, 송파구, 안양, 동안구, 남양주. 자, 이런 지역이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률하고 똑같아요. 전세가 상승률하고. 자, 안양, 동안구. 이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있죠. 남양주, 이거 여기 교통이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까. 자,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니까. 강남구 전세값은 당연히 센 거고. 자, 광명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고. 세종은 이제 공급량이 모자라는 지역이고. 성남 분당구는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자, 이렇게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내년에 이 전세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살 수밖에 없죠, 실수요자가.
자, 그래서 이게 내년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급히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히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남양주 같은 지역엔 또 이게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KB 자료를 보면 법인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아직 법인에 대한 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아직도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좀 뭐랄까 법인 투기 세력들이 기승을 안 부리겠죠. 자, 반대로 이 전세가와 매매가락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어요. 7.10 대책 이후에. 자, 우리가 그 시장의 양극화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 전세가락 하락 지역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지역은 역시 실수요가 부족하고 공급 확대되는 지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진주, 계룡, 청주, 청주가 많아요. 청주가 이제 아무래도 그 갭 투자로 들어간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급도 이제 확대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세종, 그 실수요가 몰리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실수요가 없는 시장, 부족한 시장. 자,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 자, 그런 시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 뭐 수원도 금성구라고 되는데 권성구죠. 권성구, 부산 금정구, 창원 성산구 이런 지역들이 이게 핵심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서. 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들이. 자,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 수도권은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5억에서 7억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가니까. 자, 그런데 지금 지방은 분양권이 급락 중이에요. 지금 급락 중. 자, 단타족들 싹쓸이한 지방 분양권 시장 급냉하고 있다. 자, 지금 예전에 그 지방에서 지방 소도시, 광역도시에서 분양권을 싹쓸이 해가신 분들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 투기하는 법인들, 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채 사간 게 아니에요. 두 채, 세 채, 다섯 채, 심지어는 10채까지, 20채까지 사가신 분들이 있어요. 법인을 이용해서. 자, 이러한 분양권들이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수요자가 받아줄 어떤 체력이 약하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방 분양권이 지금 프리미엄이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벌써 프리미엄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제 무피가 나오고 있어요. 무피가. 자, 대전도 외곽 지역,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벌써 이제 반토막 나왔고 반에 반토막까지 나오고 있어요. 청주에서도 이제 무피가 나오고 있어요. 청주에서도.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인천 같은 지역에서도 피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피가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데 이 모충동 이런 그 아파트가 뭐 최고 7천만 원 갔는데 이거 뭐 반토막에도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검단 분양권도 예를 들어서 그 역세권에 입지 좋은 데는 뭐 1억 한 3천까지 갔나요? 자, 여기도 이게 한 뭐 몇천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몇천 떨어져도 매수 문의가 끊겼다. 자, 이 얘기는 검단도 입주 시기가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수도권도 이게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 강한 건 아니다. 이 분양권도 이제 투자로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2017년, 18년도에 막 공급이 될 때 그게 실수요가 산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이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반은 물량들이 나온다. 그 반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겠냐? 자, 그것이 입주하는 시기와 상기 신도시가 분양하는 시기가 겹쳐버려요. 자,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분양권을 지금 비싸게 살 필요는 없겠죠. 그때 입주할 때 가서 그때 시세로 사면 되겠죠, 가격이. 자, 그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투자자들 이렇게 지방 아파트부터 매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있다. 이렇게 강남이나 서울 핵심 지역, 뭐 수도권 핵심 지역은 물건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팔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들어간 지방 아파트는 매물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은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입지에. 자, 지방 법인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법인들이 요즘 최근에 거래가 많다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충남이면 뭐 천안일 거고, 충북이면 청주일 거고, 전북이면 전주일 거고, 울산 이런 지역에서 법인들이 개인한테 많이 팔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물량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그나마 현명한 사람들이죠. 세법이 개편되면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털어야 되겠죠. 그 법인들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방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울 한 채가 더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이거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남, 김해, 거제, 구미 거의 뭐 제로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데가 왜 그러냐. 지방 소도시 유동성이 추가 이입이 안 되면 시장이 급냉하는 구조예요, 이런 데는. 결국은 투자자와 투자자끼리 넘기다가 결국 실수요자한테 비싸게 고점에 매도하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그 투자자와 투자자들이 서로 팔고 나가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분양가 수준에서 급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시장은 대출 규제, 취득세 인상, 규제 지역 조정, 분양가 전매제한. 자, 이러한 그 정부의 강력한 극약 처방이 제대로 먹힌 거죠. 자,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이 증가하면 기존 주택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존 주택에 구축에 대해서. 자, 이제 그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역전세에 대비해야 된다. 역전세에 대비하려면 이제 빨리 파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메꿔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면 또 구축에 잘 안 사니까. 자, 결국 세제 개편되면 물건 쏟아져 나온다. 이제 단타족들은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타족들은. 이제 이 지방 소도시에서의 이런 영향이 결국은 이제 광역도시에 이제 영향을 끼칠 거예요. 분명히. 결국은 점점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서 광역도시로. 자, 반대로 그 710 대체구의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런 지역이라고요.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자, 이런 아파트가 이게 연초 5억대에서 7억대로 레벨업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다 매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예요. 자, 핀셋 규제인데, 자, 무주택자 실수요 시장의 어떤 그 매매 수요의 분물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착각한 게 있어요. 정부가 아파트 수요 계산을 잘못했는데, 자, 요즘은 초저금리잖아요. 초저금리.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내 능력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전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신축급들을 더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주거 상용의 레벨업. 금리가 싸니까. 자, 그런 수요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빌라 전세값이야 꼭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왜 그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정부가 착각한 게 뭐냐면, 시장에 매물이 없다. 매물이 나올 줄 알았죠. 이렇게 쪼으면. 보유세, 종부세, 쪼으면 매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안 나오죠. 종부세는 이렇게 버티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버티면 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버티면 된다. 자, 강남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과세를 더 때려버렸어요. 10%를 더 올려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겠냐고요. 정부가 가장 실수한 것은 이거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막 그 똥우정을 못 가려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나오고, 뭐 용산 민신도시 갑자기 8천 가구를 2만 가구로 증가시킨다고 그러고, 뭐 수방사 부지 또 해제한다고 그러고,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 군대 부지는 그렇게 쉽게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철저한 계획하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지로 개발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막 난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거를 안 풀어줘서 그래요, 이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는다. 다주택자들 그냥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매물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있잖아요. 좌파 이념. 자, 그것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놔서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 자, 그런 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이거죠. 임대사업자로 매물이 잠겨버렸다. 가장 큰 실수죠. 도대체 이 정책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아주 그 수십만 가구가 매물로 잠겨버렸어요. 8년 장기 임대로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혜를. 자, 그 가장 수요가 많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자, 이렇게 서울 중저가 아파트 급등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서민들이 서울 수도권에 살려면 6억에서 7억이 있어야 돼요. 그 석 달이 20-30년 된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도 아닌 비역세권의 외곽 지역에 6, 7억을 내야 산다. 서울은. 이제
가장 수요층이 두꺼운 아파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등. 자,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정부의 지지층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 6, 7억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금 여당의 지지층들이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막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서울 수도권에 물량을 풀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중과세를 때리고, 중과세를 때리니까 물량을 풀 수가 없어요. 정부는 이 다주택자 테러를 열어줘야 이 상황을 풀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부가 이 중과세를 한번 폐지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에. 그럼 물량이 술술 풀려요. 술술.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시점, 미래 시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남의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곡동인가 내곡동인가, 거기 문제 있잖아요. 나오는 그 아파트에서 대로변 쪽으로 나오는 데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교통상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를 질 때는 교통 계획이, 정확히 세워지고, 확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또 도로를 이렇게 함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그 도시에 강남에다가 택지지구를 지정해주고 거기다 도로까지 확정해주면 그것 자체가 특혜잖아요. 특혜. 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남에 조금 가까운 지역에, 외곽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좋은 택지지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강남에다 때려 짓지 말고 이제. 예? 국가적인 낭비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낭비.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무주택 실수요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5억에서 7억이 됐는데, 서두를 게 뭐가 있냐고요. 서두를 게. 자, 그 7억짜리가 내년에 8억이 된다. 자,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별 의미가 없다. 그럼 8억에서 10억이 되겠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시장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자, 이제 방법이 없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 자, 이 전문가라고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많고 강사분도 많고. 자, 그런 사람들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만 그런 사람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부동산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강사들도. 특히 그 사람들 다 부동산이 활용되고 매물이 거래가 돼야 그 사람들이 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올라도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길 원하면 돼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 그 새 아파트 받으시면 되니까. 자,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강남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잡으려고 하는 게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강남은 더 띄우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강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심은 띄우려고 그러는 거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건 잡으려고 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급등을 했다. 자, 강남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자, 그 보유세 종부세를 때려서 찾겠다고 했는데, 자, 그거 월세, 반전세, 전환으로 다 이렇게 지불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금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 가치가 크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전세 가격 상승분으로 보유세를 지불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조금 미련한 생각 같아요. 그 부채로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집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건데 자꾸 자기 부채로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강남주택은 세습을 위한 상품으로 이제 이미 갖고 다 이제 증여로 돌리고 있어요. 증여로. 자,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다 만들면서 최근에 강력한 트렌드가 바로 똘똘한 한 채. 자, 그 주인공이자 최고의 상품은 강남이죠. 자, 정부의 이 22번째 모든 다주택자의 규제는 결국은 강남을 강하게 만들었다. 자, 정책의 역설이었다는 거죠. 자, 그 중요한 거는 근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강남을. 자, 우리는 그런 것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국회의장님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 다 강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강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다 좋아진다는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직장도 많아지고 주변지가 다 좋아지고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현장에서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젊은 20, 30대가 또 왜 분노하냐. 요즘 정부가 30, 40대 정부는 요즘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에요, 요즘. 그 유튜브에 오죽하면 인터넷 검색어에 30대, 40대 속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조세저항 검색어 나오고, 뭐 무슨 치킨,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어떤 정부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 30대는 이제 사다리가 다 걷어진 거예요. 이제 썩 다리 아파트 사야 돼도 5억에서 6억이고, 새로 분양을 받아도 6억이고, 뭐 강남은 도대체 진입할 수도 없고, 자, 이제 기본소득이 확보가 되지만 강남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자, 이렇게 강남의 사다리는 이제 강남의 사다리는 다 걷어갔다. 이제 강남의 사다리가 걷어갔고, 마용성의 사다리도 걷어갔고, 이제 역세권의 사다리도 걷어가고, 이제 남은 것은 5, 6억짜리 썩다리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가격이 5억에서 7억이 돼버리는 바람에. 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급해진 거예요. 급해진 거다. 정부가 급해지니까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이 급조되고 있다. 자, 정부는 이게 기존의 이념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고, 풀어가다 보니까,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결국은 공급량 확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를 풀어라 이거예요.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풀어라. 정부가 지금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이 깨지고 있어요, 완전히. 만약에 이 710 대책으로 인해서 지방의 아파트들이 폭락을 한다. 자,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더 올라가고 지방의 아파트는 폭락한다. 자, 이거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민심을 잃는 안테나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 양반들. 이 민심을 잃는 안테나가 고장이 났다. 이 안테나 빨리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추다르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거 국토부 장관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저 양반 뭔데 왜 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하냐. 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 무시하는 거고, 경제부총리 무시하는 거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양반이 추다르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사다리를 다 걷어차고 있다. 다 걷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강남의 사다리 다 걷어갔죠. 마영성 걷어갔죠. 역세권 걷어갔죠. 자, 이제 썩다리 아파트도 다 걷어갔다.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자, 이거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정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이제 이념은 이제 접어두고 당장 내년에 서울 수도권이 집값이 전세값이 폭등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그 지지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에 그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거기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자, 그러면 이 현명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의 매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하고 수방사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고 그런 계획은 나중에 천천히 짜도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짜시라 이거예요. 그런 좋은 계획들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라. 그린벨트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시장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짜라. 자, 그것은 중과세를 폐지하는 거예요. 중과세를 폐지해서 그냥 적당히 보통 그 세금을 내고 서로가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